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랜덤 변수의 변환, 마지막 시간입니다. 랜덤 변수의 변환을 우리 지난 시간에 CDF를 미분해서 PDF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Y의 CDF를 Y로 미분해서 Y의 PDF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변환식이 예,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변환식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래프에 평평한 영역이 생겼을 때, 자,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는 걸 공부를 해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랜덤 변수 x가 있고요. x의 CDF, fxx가 있어요. 그럴 때 fxx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x가 a 이하인 확률에서 x가 마이너스 a 이하인 확률을 빼주면 그 차이가 델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DF는 증가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른쪽 함수값에서 왼쪽 함수값을 뺀 거니까 증가함수라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죠. 그럼 이 값이 델타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기가 없어도 델타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지요. 자,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A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수지요. 그래서 델타가 0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X의 CDF가. 그럴 때 이제 변환식 Y가 어떻게 X로 표현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X가 여기 얘기한 A를 가지고 X가 A 이상이 되면 Y는 X-A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1차식으로. 그리고 X가 마이너스 A 이상이고 A보다 작으면 그럴 때는 그냥 0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이 평평한 영역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으면 1차식으로 x 플러스 a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y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y의 확률 분포, y의 PDF, fy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볼 텐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CDF를 미분해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환식이 어떤 그래프를 갖는가를 먼저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X의 CDF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X의 CDF가 이렇게 그래프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여기 A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세로축 fx, x의 축 오른쪽에 있겠죠? 그리고 대칭인 구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a 이하인 확률은 요 높이입니다. x가 마이너스 a 이하일 확률은 요 높이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얘기해 줬었죠? 그 차이를 델타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X의 CDF는 이런 그래프를 갖는 거고요. 이제 변환식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변환식이 X가 A 이상이면 Y는 X-A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에서는 0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A 왼쪽에서는 Y는 X 플러스 A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0이니까 이렇게 x축하고 이렇게 일치되게 그리면 되고요. 여기 a부터는 x-a라는 1차식으로 표현하면 직선이 그려지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왼쪽도 x 플러스 a라는 직선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y의 변환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y의 CDF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y의 CDF는 y가 y 이하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y가 y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y가 이만큼 있다면, 즉 0보다 큰 쪽에 있다면 y가 y 이하다라는 것은 이 아래쪽입니다. 그렇다면 그 x는 여기서 대응된 거니까 x는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달라지죠. 이 직선에 의해서 계산이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x는 이 식을 풀어야 되니까 x로 풀면 넘겨서 x는 y 플러스 a죠. 그러니까 y가 0보다 클 때 y가 y 이하인 확률은 x로 표현하면 x가 y 플러스 a 이하인 확률 이렇게 바뀝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래프가 여기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겹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y가 0일 때 달라지겠죠? 그럼 y가 0이다 그러면 y 이하다라는 것은 0 이하 이렇게 아래쪽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x는 여기 a부터네요. 그러니까 x는 a 이하가 돼야 되죠. 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y가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y가 y 이하다? 요거 아래쪽이죠? 그럼 x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x는 이것 왼쪽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직선의 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 식을 x로 풀면 넘겨서 x는 y-a 이하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y에 따라서 y가 y 이하일 확률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y가 0보다 크면 y가 y 이하일 확률은 오른쪽에 있는 직선을 푼 거죠. 네, 그래서 x가 y 플러스 a 이하다. 이런 확률로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건 CDF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까요? y가 y 이하인 확률은 y의 CDF, y에서의 값이지요. fyy입니다. 근데 이쪽은 x가 얼마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x의 CDF로 계산이 돼야 되고요. x가 y 플러스 a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확률은 fx y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yy가 fx y 플러스 a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y가 0일 때는 또 달라졌죠? y가 0이면 y가 y 이하일 확률이 x가 a 이하일 확률하고 같았어요. 그러면 y가 y 이하일 확률은 y의 CDF, fyy. 그런데 x가 a 이하일 확률은 x로 표현됐으니까 fx. 그렇죠? 그런데 a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fxa.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y가 0보다 작아지면 또 달랐어요. y가 0보다 작으면 y가 y 이하일 확률은 x가 이 왼쪽에 있는 직선의 식을 푼 거죠. y-a 이하일 확률하고 같았어요. 자, 역시 CDF로 표현해 볼까요? fyy는 오른쪽은 fx y-a 다 됐죠? 네, 이제 y의 CDF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를 보세요. y가 0일 때고 여기 첫 번째는 y가 0보다 클 때인데 여기 함수 표현한 걸 보니까 y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두 번째 식이 첫 번째 식에 y에 0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0일 때하고 0보다 클 때하고는 합해서 0 이상일 때라고 놓고 한 개의 식으로도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fxy 플러스 a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면 y가 0 이상이면 fxy 플러스 a다. 그렇죠? 네, 여기다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fxa가 되죠? 이걸 얻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는 0하고 합칠 수가 없죠? 네, 0일 때는 여기 x가 a 이하다라는 확률로 바뀌어야 되니까 fxa가 돼야 되는데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fx-a가 돼야 돼요. 다르지요? fxa하고
네, 그러니까 이걸 합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합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냥 따로 0보다 작을 때 하고 두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에는 fx y-a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y의 CDF를 계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y의 CDF를 특징을 보시고 이제 y로 미분해서 양변을 예, y로 미분하지요. dy분의 d. y로 미분해서 y의 PDF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CDF에 보니까 어때요? y가 0보다 작을 때, y가 0 이상일 때, 그럼 0에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보다 작은 걸 가지고 계산하면 fx-a, 0보다 큰 걸 가지고 계산하면 fxa, 다른 값이죠. 점프가 생겼죠. 예, fxa에서 fx-a를 뺀 만큼 점프가 생겼죠.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을 델타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했죠. 자, 그러면 0보다 큰 델타만큼 점프가 생겼어요. 다시 얘기하면 y는 0에서 여기 CDF는 불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연속 점프한 그 높이는 델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CDF를 미분합니다. FYY를 Y로 미분하면 소문자 FYY, Y의 PDF고요. 0에서는 불연속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임펄스가 생겨요. 그럼 0에서 생긴 임펄스니까 델타 Y. 그렇죠? 그런데 이 점프한 높이가 델타라고 했으니까 이 임펄스의 넓이가 델타가 되지요. 그래서 델타 Y에다가 대문자 델타 곱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 델타 곱하기 소문자 델타 Y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럼 임펄스가 생겼으니까 임펄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나머지 미분한 함수에다가 더한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예, 임펄스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펄스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 발생한 넓이가 대문자 델타가 되는 임펄스. 예, 이렇게 더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0에서는 임펄스로 미분이 됐으니까 0에서 미분한 것은 임펄스가 됐으니까 0은 제외하고 예, 0보다 큰 쪽하고 작은 쪽이 남았죠. 네, 그래서 여기 등호는 날아간 거예요. 미분하면서. 네, 그래서 미분할 때는 이제 0보다 큰 쪽하고 0보다 작은 쪽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0보다 큰 쪽은 이걸 미분하면 되죠. 우선 안쪽에 있는 y 플러스 a를 x로 생각하고 x로 미분하면 예, 소문자 f, x, x. x는 y 플러스 a니까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럼 여기 뭐가 곱해지나요? 이제 안쪽에 있는 걸 다시 y로 미분해 곱해야 되죠. dy분의 d. 뭘 미분하나요? y 플러스 a를. 근데 y 플러스 a를 y로 미분하면 1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 1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fx y 플러스 a다. 자, 그럼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은 어떨까요? 이거 미분하면 되죠. 마찬가지 안쪽에 y-a는 x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x로 미분하면 fx, x.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걸 다시 미분해 곱해야 되죠. 네, y로 이 안쪽에 있는 값은 y-a예요. 근데 y-a를 역시 y로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 1 하나만 하죠. 그래서 결과는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하면 여기 0에서는 불연속이었으니까 미분하면 그 점프한 만큼을 넓이로 갖는 임펄스 해서 델타 Y 이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0에서는 델타 임펄스로 제외했으니까 나머지는 0보다 큰 쪽하고 0보다 작은 쪽 그걸 미분했더니 예, FYY Y의 PDF가 Y가 0보다 크면 FX Y 플러스 A고 Y가 0보다 작으면 FX Y 마이너스 A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의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X의 CDF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 여기서 A에서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하고 이만큼, 델타만큼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 Y의 변환식을 가지고 Y의 CDF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A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예, 이렇게 평행 이동돼 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었죠. 마이너스 A 왼쪽에 있는 부분이 평행 이동이 돼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렇게 붙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 X의 CDF가 있으니까 X의 CDF를 X로 미분하면 dx분의 d, 당연히 X의 PDF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을 미분해서 우리가 이런 곡선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X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FYY를 Y로 미분해서 Y의 PDF를 계산했을 때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이 오른쪽 모양이 여기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이걸 미분한 것은 이거 미분한 것, 여기지요? 예, 이 부분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미분한 게 이 부분하고 똑같이 와서 여기에 붙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 이게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걸 미분한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미분한 것도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모양이 붙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 양쪽을 여기다 붙이면 되고 여기 0에서는 예, 점프가 생겼으니까 불연속이었죠. 예, 그래서 미분한 것이 임펄스로 그려져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Y의 PDF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CDF를 미분해서 PDF를 구할 텐데, 예, 변환식이 어떤 특징이 있냐? 이번에는 변환식에 불연속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랜덤 변수 X에 대해서 랜덤 변수 Y가 X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0보다 큰 B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X가 0 이상이면 X 플러스 B, 1차식으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x-b 역시 1차식으로 표현됐어요. 자, 그런데 점프가 생겼죠? 네, 그래서 불연속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불연속점이 있는 변환식을 가지고 표현된 y가 그 확률 분포 fyy는 어떻게 생겼냐? 이걸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환식을 그려볼까요? 네, 변환식을 보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y가 b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생겼냐라는 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 y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쪽 위에 있는 식입니다. 그것이 이 1차 식으로 표현됐는데 y가 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b 마이너스 b 아래쪽에서는 y가 x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연결하니까 여기 이 x가 0일 때 이 y 값을 가지고 비교하면 y가 b보다 큰 쪽하고 작은 쪽하고 이만큼 점프가 생겼네요. 그렇죠? 네, 이만큼 점프가 생겼으니까 지금 x가 0일 때 불연속점이 있었죠. 조금 전에. 네, 이만큼 점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점프가 있으면서 이 1차식, 그리고 이 1차식,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만큼 점프해서 떨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y의 CDF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눠서 달라지네요. 그렇죠. y가 b보다 큰 쪽에 있다 그러면 이쯤 있겠죠. 그 y가 y 이하인 확률은 아래쪽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응되는 x를 가지고 얘기하면 x가 이 점 왼쪽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점은 이 직선을 풀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이 식을 x로 풀면 되죠. 이걸 x로 풀면 x는 y-b가 되죠. 그러니까 x는 y-b 이하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y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b 이하다. 그러면 이 점프한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 있던 y 이하다라는 것은 y가 y 이하다? 이건 아래쪽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x는 어디 있을까요? 0 왼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x가 0 이하다라고 바뀌어요. 세 번째, y가 이제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에 있다면 y가 y 이하다는 이것 아래입니다. 그렇다면 x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죠? 예, 이것 왼쪽이 되죠. 근데 이것은 이식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식을 풀면 넘겨서 x는 y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래서 x가 y 플러스 b 이하가 된다.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y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y가 b보다 크면 y가 y 이하일 확률은 x로 표현해서 x가 y-b 이하일 확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럼 CDF로 표현해 볼까요? y가 y 이하일 확률 FYY네요. 그런데 이쪽은 x가 y-b 이하일 확률 x가 무엇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fx 그렇죠? 얼마 이하다? y-b 그렇죠? 네. 그리고 y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면 이번에는 y가 y 이하일 확률은 그냥 상수로 x가 0 이하일 확률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y가 y 이하일 확률 fyy 그런데 그게 x가 0 이하일 확률 fx0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y가 마이너스 b 이하가 되면 y가 y 이하일 확률은 x가 y 플러스 b 이하일 확률 이렇게 바뀌어요. y가 y 이하일 확률은 fyy, x가 y 플러스 b 이하일 확률은 fx y 플러스 b. 다 됐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y의 CDF를 한 개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fyy는 y가 b보다 클 때 fx y-b, y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b 이하일 때 fx 0, y가 마이너스 b 이하일 때 fx y 플러스 b. 자, 이제 양쪽을 y로 미분합니다. 그럼 dy분의 d, fyy를 y로 미분하면 소문자 fyy, y의 pdf고요. 자, y가 b보다 클 때 미분해 볼까요? fxy-b를 y로 미분할 거니까 먼저 안쪽에 y-b를 x라고 생각하고 x로 먼저 미분하면 fx y-b 그렇죠? 근데 끝나면 안 되고 안쪽에 있는 이 값을 다시 y로 미분해 곱해줘야 돼요. y-b를 y로 미분했으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이 있는 거죠. 근데 곱하기 1 하나만 하니까 예,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fx y-b 그렇죠?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면 fx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미분하면 fx 0 상수죠. 상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예, b 이하일 때는 fyy가 그냥 0이 돼요. 그렇죠? 세 번째 구간 y가 마이너스 b 이하가 되면 역시 fxy 플러스 b를 미분합니다. 안쪽에 있는 y 플러스 b를 x로 놓고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x로 미분하면 fx, 그렇죠? 그런데 이 x를 다시 미분해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dy분의 d 안쪽에 있는 거 y 플러스 b. 근데 y 플러스 b y로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1 곱하나만 하니까 역시 필요 없죠? 네, 그래서 fx y 플러스 b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y의 pdf가 이 y가 b보다 클 때 마이너스 b와 b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b 이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런 함수들로 표현됐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그럼 조금 전에 문제도 역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0이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지요. fx 0이지요. 예, 이걸 지나가는데
변환식을 보니까 이렇게 0 오른쪽에 있는 것을 b만큼 평행 이동해가지고 그려놨고요. 0 왼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왼쪽에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은 이렇게 fx0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y의 CDF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x의 CDF를 미분해서 이 곡선이 미분하면 이런 곡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y의 CDF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이쪽하고 똑같으니까 미분하면 이것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붙고요. 이쪽은 여기 왼쪽하고 똑같으니까 미분하면 여기 왼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그래프가 붙고요. 근데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상수였죠? fx0이 상수니까 미분하면 여긴 영함수가 되죠. 그래서 y축하고 똑같이 이렇게 겹치면 되는데 사실 뭐 안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y의 PDF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0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만든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7번 볼까요? 랜덤 변수 x에 대해서 y가 0보다 큰 a와 0보다 큰 x0를 가지고 계단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y는 a 곱하기 계단함수 ux-x0. 계단함수는 앞에서 배운 대로 여기 ux-x0니까 이 계단함수는 x0 이상이면 함수값이 1, x0 왼쪽은 0 이렇게 주어진 거죠. 거기에 a가 곱해졌으니까 x0 이상이면 a, x0 왼쪽은 0 이렇게 된 거죠. 변환식이 이렇게 계단함수로 표현됐어요. 자, 그럴 때 확률 분포를 구해라. y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이랬습니다. 구해볼까요? 이 변환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x0를 중심으로 x0 오른쪽은 계단함수의 값은 1인데 a를 곱하면 a지요. 해서 a가 되고요. x0 왼쪽은 계단함수가 0이니까 a를 곱해도 0이지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변환식이 이렇게 되니까 y가 y 이하일 확률, y의 CDF는 어떤 단계가 될까요? y가 a 이상인 부분 하나, 그리고 y가 0 이상이면서 a보다 작을 때 하나. 그렇죠? 네, 그리고 y가 0보다 작을 때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그렇죠? y가 a 이상이다. 그러면 이 선 위쪽으로 가는 거니까 y가 y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모든 x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y가 이제 a보다 작아지면 요 선은 빠지죠. 이 선은 빠지면서 그것 아래쪽에 있으니까 y가 y 이하다라는 것은 이 선을 빼고 아래쪽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x는 x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y가 0보다도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y가 y 이하다라는 것은 이 선도 포함 못하죠. 그럼 포함되는 x가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이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y가 0보다 작을 때 제일 아래쪽부터 y가 y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x가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그럼 공사건의 확률은 0이지요. 해서 이 확률은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y가 y 이하일 확률 CDF로 표현하면 FYY 그 값이 0이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y가 0 이상인 되는데 a보단 작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직선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y가 y 이하일 확률이다라는 것은 x가 x0 이하다라고 바뀌죠. 그렇죠? 이제 CDF로 표현할까요? y가 y 이하일 확률 fyy. 그런데 그 값이 x가 x0 이하일 확률, x가 얼마 이하다? fx. x0 이하다? x0. 그래서 fx x0. 그렇죠? y가 a 이상이 되면 제일 위에 y가 y 이하일 확률은 전체가 다 포함되죠. 그럼 전체 집합의 확률 1이지요. 자, 그래서 fyy는 1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합니다. fyy, y의 CDF는
y가 0보다 작으면 영함수, y가 0 이상이고 a보다 작으면 fx, x0, y가 a 이상이면 1. 그렇죠? 예, 이렇게 세 개 함수로 표현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단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0이네요. 그럼 0 플러스 0은 더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리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두 번째, 점프한 곳이 0이지요. 그럼 계단함수 ui, 0에서 1이 시작되는, 0에서 함수값이 시작되는 계단함수 ui, 거기에 점프한 만큼을 곱하면 되죠. 함수값은 0에서 fx, x0만큼 점프를 했으니까 fx, x0가 곱해지면 되죠. 가다가 플러스 한 번 더 점프했어요. 어디에서? a에서. 그럼 a에서 함수값이 시작하는 계단함수 uy-a. 그렇죠? 거기에 얼만큼이 곱해져야 되냐? 점프한 만큼. fx, x0에서 1로 점프했으니까 그 점프한 높이는 1에서 fx, x0를 빼주면 되죠. 자, 이렇게 계단함수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양쪽을 미분해서 PDF를 얻을 수 있죠. 예, 이쪽에 있는 계단함수로 표현된 부분을 그냥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그래서 예, 양쪽을 미분하면 CDF를 미분하면 FYY, PDF고요. 네. 계단함수 UI를 미분하면 델타 Y, UY-A를 미분하면 델타 Y-A.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Y로, 네. UY-A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델타 Y-A. 예,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예, 안쪽에 있는 Y-A를 예, 다른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 변수로 미분하면 계단함수. 근데 이걸 다시 Y로 미분해 곱해줘야 되는데 Y-A를 Y로 미분하면 1이니까 역시 곱하기 1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자, 그럼 계단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이렇게 임펄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앞에 곱해진 상수는 곱해진 상수 미분할 때 그냥 곱하면 되죠. 예, 그래서 UY에 곱해진 것은 fxx0 그대로 곱해주고 미분해서 델타 Y. 그렇죠? 예, UY-A에 곱해진 상수 1-fxx0 그냥 곱해두고 예, 계단함수 미분해서 델타 y-a 임펄스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PDF를 얻었습니다. 예,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PDF가 이렇게 충격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델타 y, y축에서 y가 0일 때 생기는 임펄스예요. 거기에 fx, x0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임펄스의 넓이는 곱해진 수 fx, x0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델타 y-a는 a에서 발생하는 임펄스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a에서 임펄스가 생겼고요. 이 임펄스의 넓이는 여기에 곱해진 이 수 1-fx, x0 이게 임펄스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PDF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CDF의 모양을 갖고 미분해 보세요. CDF 이렇게 생겼었죠. 그렇죠? 자, 여기 이 왼쪽 상수함수 0이죠? 그럼 미분하면 영함수죠. 그렇죠? 여기 0보다 크고 A보다 작은 곳 상수함수 fxx0죠? 미분하면 역시 영함수지요. 그렇죠? A보다 큰 쪽 상수함수 예, 여기 1이지요. 그렇죠? 네, 그거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영함수지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 점프가 있는 불연속점 0에서 미분할 수 없는 곳이고 A에서 수학적으로 미분할 수 없는 곳인데 이 점프가 있는 곳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펄스가 두 개 생긴다. 그렇죠? 임펄스의 넓이라는 것은 이 점프한 높이다. 그렇죠? 네, CDF 얼마큼 점프했나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0에서 fx, x0로 뛰었으니까 점프한 만큼은 fx, x0. 이게 높이. 그렇죠? 그래서 임펄스의 넓이. 두 번째는 A에서 점프를 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점프했어요? fx, x0에서 1로 점프했어요. 그럼 점프한 높이는 1-fx, x0. 그래서 그것이 예, 이 임펄스의 넓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